챕터 1. 주식 초보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주식 초보자에서 세계적인 투자 고수가 되기까지 니콜라스 다비스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금융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한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이도 강한 열망과 의지로 투자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안개의 길을 걸었던 그는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으며 진정한 투자자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마주 앉는 어려움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갈등 속에서 결국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주식 투자란 고된 노력을 동반하는 긴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비스가 주식 투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박스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고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기간의 대박이라는 유혹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와 복리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수익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비스가 강조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원칙, 즉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열풍에 휩쓸려 단기적인 추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지만 그는 상승하는 주식에 취하지 말고 하락하는 주식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냉정한 사고방식은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자산 증대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그의 책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는 그러한 교훈을 독자들에게 쉽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비스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사례가 녹아있으며 그가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번 돈보다도 그 과정에서 얻게 된 통찰력과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이나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주식 투자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리스크로 가득 차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주식 투자 여정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높은 곳에서의 경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상합니다. 초보자라 하더라도 차근차근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실제로 가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처럼 모두가 자신의 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챕터 2. 분석을 통한 투자 접근 방식.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즉각적인 거래를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주식 투자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분석적 접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우량주와 저평가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주식은 그 특성과 업종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며 동종 업계의 주식들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주식들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테슬라가 상장될 때 현대차나 GM과 같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는 시장의 심리와 업종 전반의 흐름이 포함된 것이기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분석적 접근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을 수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 과거의 주가 패턴과 거래량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는 미래의 가격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의 특정 패턴, 예를 들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상승세나 하락세의 전환점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한 학습이 또한 주식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늘 정보에 의존하여 선택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주식을 분석할 때 단순히 차트나 뉴스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주식들 속에서도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DART를 활용하여 기업의 실적과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누군가의 추천이나 기사에 의존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의 분석적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직접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돕고 자신의 투자 신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것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이나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이는 주식시장의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으로 또 다른 중요한 투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시장이 비관적일 때 옵션을 매수하고 긍정적일 때 매도하여 대중과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단순한 주식 매매를 넘어서 투자자로서의 깊이 있는 분석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 무언가를 간과해선 안 되는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변화를 따라잡고 자신만의 고유한 투자 원칙을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의 업데이트는 투자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위험 관리와 감정 조절의 중요성. 주식 투자에서 위험 관리와 감정 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우선 투자에서 위험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갑작스럽게 변동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바다입니다. 즉,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분산, 투자하거나 손절매를 하는 등 다양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목에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 방식은 특정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을 피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관리하면 주식시장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조절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감정이 투자 판단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본능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기쁘고 손실을 경험할 때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익이 컸던 종목에 대한 애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큰 수익을 경험했던 주식이 현재 하락세를 보일 때 그 종목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 보유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판단은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감정을 통제하고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또한 자만심이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원칙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세운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수익을 얻고자 할수록 자잘한 거래보다는 큰 거래에 집중해야 하고 시장의 변동에 따라 과감히 대응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감정의 영향을 위해 매매 시나리오를 명확히 세우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매매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매매를 했고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지속적인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투자자는 언제나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고 따라서 일관성 없는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이렇듯 주식 투자에서 위험 관리와 감정 조절은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적이고 냉철한 전략을 세워간다면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푸디 감정을 잘 조절하고
투자 원칙을 세우면서 차분하게 투자 여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참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의 원칙을 상기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결국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 것입니다. 챕터 4. 주식 투자에서의 박스 이론과 손절매의 중요성. 1. 박스 이론의 예. 박스 이론은 주가가 특정 가격 범위, 즉 박스 내에서 움직인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 박스는 주가의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형성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가는 이 박스를 지속적으로 돌며 고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고 저점에 닿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는 주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상승세의 시작점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8,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머물다가 1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는 강한 매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스의 하단을 깨는 순간 이는 하락세로의 전환을 시사하므로 즉시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동성이 있는 종목의 필요성. 박스 이론을 활용하려면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작다는 것은 주가가 고정된 가격대에서 머무르며 침체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이 한 달 동안 5%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급격히 튀는 변동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주가의 등락을 통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3. 손절매의 중요성. 이제 손절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손절매는 투자자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때 기준가를 미리 설정해두고 손실을 인정하고 주식을 즉각 매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중요한데 손절매를 통해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10% 떨어진 경우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려면 약 11% 이상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0% 하락 시에는 무려 25%나 올라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투자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절매를 통한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기 싫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심리에 빠져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손절매를 통해 이런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일지의 활용. 또한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매일지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과거 실수를 분석하여 더 나은 투자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매수 이유, 매도 이유, 거래 시점 등을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유사한 상황에서 제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매일지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자신의 투자 습관을 점검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시장 흐름에 맞춘 가치 투자. 마지막으로 주식의 가치는 시세에 종속되는 만큼 가치 투자의 기본적 분석에서 벗어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스 이론과 손절매는 주식 투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손절매 전략을 통해 큰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클수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분석할 줄 아는 통찰력이 투자에 성공하는 열쇠입니다. 챕터 박스 이론과 주가 변동성 이해하기. 1. 박스 이론의 기본 이해. 박스 이론은 주가가 특정 가격 범위, 즉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박스는 주가의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형성되며 이 구간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진동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 박스를 상향 돌파하는 순간 이는 새로운 상승세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스 하단을 하향 돌파하면 이 종목의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의 예. 주가 변동성은 투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종목은 높은 위험과 동시에 높은 수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종목이 오랜 기간 동안 변동성이 적게 횡보한다면 이는 해당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거나 세력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격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할 때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튀는 종목을 선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에서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가가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박스 이론을 통한 투자 전략 수립.
팍스 이론을 활용하여 주가가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 상승 추세를 따라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팍스 하단에서 매수. 박스의 하단에 접근하면 그 주식을 매수합니다. 손절매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데 만약 주가가 팍스 하단을 돌파하면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둘째, 팍스 상단에서 매도. 팍스 상단에 도달했을 때 매도합니다. 주가가 상단을 돌파할 경우 강한 거래량이 수반되었는지 체크해야 하며 이러한 매수 시점은 상승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재매수 기회 포착. 만약 한번 주가가 박스 하단을 하향 돌파하고 다시 박스 범위로 회복하는 경우 이때 재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하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4. 박스 이론과 주가 변동성 활용하기. 박스 이론은 주식 투자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가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과 추세가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에 집중하여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이며 그 변동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스 이론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다듬어 나간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분석과 시장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6. 손실 관리와 성공적인 주식 투자 전략. 1. 손절매의 개념과 중요성. 손절매는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가격의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매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돕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식이 10만원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9만원으로 하락했다면 미리 정해둔 손절매 기준에 따라 즉시 매도하여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윌리엄 오닐은 손실을 7%에서 8%로 제한하고 수익 목표를 20%로 설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하는 원칙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렵고 일반적으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승률이 필요합니다. 감정 관리와 시장 관찰. 시장에서는 주가가 예기치 않게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 하락 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는 심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손실 관리 방법. 효과적인 손실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특정 종목의 하락이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자는 시장의 뉴스와 경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실적 발표 등을 체크하여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투자 원칙과 장기적인 안목.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이 가진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결정은 논리적 사고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투자자는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분석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전체 시장과 개별 주식의 관계 이야기. 1. 전체 시장과 개별 주식의 상관관계. 먼저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개별 주식도 그 흐름에 따라 갑작스럽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우존스 평균 지수가 하락할 때 대다수의 개별 주식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에 주는 심리적 느낌이나 정보가 개별 종목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의 호재가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주가급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중에도 해당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평균 지수와 각 개별 주식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시장 흐름에 따른 전략적 접근.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종목들의 변동폭을 파악하고 적절한 매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식의 성격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며 개별 주식의 가치와 전망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개별 주식의 매도, 매수, 보유 여부를 결정할 때 더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투자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챕터 8. 주식의 가치와 투자 원칙. 1. 주식의 가치와 감정관리. 주식의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데 이는 손실을 불러오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제 다시 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붙잡고 있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높아졌을 때 지금 팔아야 해 라는 조급함에 매도 결정을 내린다면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정적인 결정 대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기업의 실적 발표, 산업 내 경쟁사들과의 비교, 경제지표의 변화 등을 통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약세장과 강세장의 차이 이해하기.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으로 이럴 때는 매매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약세장의 손실을 견디기 어려워하지만 올바른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산 투자를 통해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면 특정 종목의 하락에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이럴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매도 시점이나 손절매를 설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3. 겸손한 투자자의 자세. 결국 투자자는 시장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라는 갈등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죠. 긴 여정을 거치면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성장은 물론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다림은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 성실함과 인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9. 1. 하락 저항 종목의 중요성. 주식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의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락에 저항하는 종목에 집중하면 시장 추세 변경 시 가장 빠르게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하락에 저항하는 종목들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세일 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본이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약세장에서 급격한 수익 증가를 보이는 종목 역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유입이 급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단기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성장성과 거래량 흐름 관찰하기.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유행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테크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성장성과 거래량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거래량은 해당 종목에 대한 활발한 관심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테마주가 존재한다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3. 기계적인 대응과 손절매 전략. 주식 매매에 있어 기계적인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감받는 사실입니다. 주식의 매매 결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 후 주가가 상승할 때 손절매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는 손실을 더 줄이는 동시에 이익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투자 원칙과 지속적인 학습. 결국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자신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자신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각 투자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결국에는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10. 주식 투자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성. 1.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 신생 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때 이는 과거의 연구와 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기업은 무엇이 효과적인지, 어떤 시장의 흐름을 타야 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과거의 시장 분석과 소비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미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주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가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종종 특정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이용하여 매수와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현재의 미래 가능성. 신산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인공지능 AI, 전기차, 그리고 생명공학처럼 새로운 산업군은 일반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종 새로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독창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관심을 끌며 빠르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업들의 경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익 개선이 급속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유행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측은 매일매일의 뉴스와 트렌드를 주의 깊게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전 적용. 기록과 관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 성장성과 거래량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급증하면 이는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주의 깊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예측하는 능력은 투자자로서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세장과 강세장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세가 지속되더라도 투자자는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을 파악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될 때 해당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4. 통찰력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 결국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분석과 현재의 시장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은 투자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